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 오늘이 됐어요. 네. 예진 씨 지난 쉬는 날에 뭐 하셨어요? 뭐 저는 친구랑 바람도 쐬러 갔다 오고 또 뭐 집에서 영화도 보고요. 여러 가지를 했죠. 아니 어디서 예진 씨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조심히 다녀야겠다. 장난이고요. 저는 그 우연히 집 정리를 하다가 네. 이 초등학교 때 썼던 그 일기장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일기장에 타임캡슐을 이제 묻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타임캡슐을 찾으셨어요?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때 그 초등학교가 좀 뭔가 이게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 자리가 사라졌더라고요. 아이고야. 결국에는 다시 타임캡슐을 열어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뭘 묻어놨는지 너무 궁금한데.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타임캡슐을 찾지 않고서도 과거를 소환할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예진 씨,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제 흉내를 내실 건가요? 어둠 속에 모르세요?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조진혁. 정답이긴 한데 저보다 또 네. 훨씬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 따라 하신 거지? 2002년 3월 13일 10대 댄스 가수 보아가 일본에서 발매한 앨범 내 마음에 귀 기울여 바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최고 인기 가수였던 아무로 나미에를 2위로 따돌린 건데요. 와, 진짜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맞아요. 당시 보아 씨가 아시아의 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2000년 8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데뷔 전에 TV에서 진행하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이슈가 됐던 인물입니다. 보아는 1세대 솔로 가수로 데뷔한 이래 가창력과 댄스, 외모 등 3박자를 고루 갖췄는데요. 이런 완벽한 상태로 2001년 3월 일본에 진출해 4장의 싱글 음반을 발표하며 활동했습니다. 드디어 보아는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 음반 판매량으로 집계되는 일본의 빌보드 차트인 일본 오리콘 차트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오리콘 차트에 1위로 오른 건 보아가 최초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일본에서 싱글 음반 5장과 정규 앨범 1장 등 모두 6장을 냈습니다. 이들 음반 모두가 일본의 빌보드로 불리는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랭크됐고 이 가운데 정규 앨범 Listen to My Heart은 발매와 동시에 차트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BTS가 국위 선양을 하면서 정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 역할을 보아 씨가 했네요. 그렇죠. 당시 가수 그 보아의 인기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일본 활동 열심히 하고 또 한국도 열심히 해서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갈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아메리카 쪽도 갈 예정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소식은 언제 들어도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2020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 미국의 뉴욕, 유럽의 글로벌 증시 지수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 시작된 건데요. 맞아요. 이때 계속 뉴스 속보로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적잖은 영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버린 경제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고 또 부도나는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한때 8% 넘게 폭락했고 한국거래소는 개장 4분 만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아니 근데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왜 내린 거예요? 이게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서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거였죠.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20분 동안 매매 거래도 중단됐는데요. 이어 거래가 재개된 뒤에는 장중 한때 49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조 5천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 추가 공급을 발표했지만 뉴욕 증시의 폭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8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3월 13일 북한에 납치됐던 영화감독 신상옥, 배우 최은희 부부가 납치된 지 8년 만에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때문에 갔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호텔에서 북한 감시원을 따돌리고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건데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납치가 된 거예요? 영화 배우 최은희 씨가 먼저 납치가 됐어요. 1978년 1월 11일 홍콩에 갔다가 사흘 뒤인 1월 14일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가 됐고 배편을 통해서 황해도 해주를 통해 납북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신상욱 영화 감독은요? 남편인 신상욱 감독은 부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네. 부인을 찾아서 미국과 일본을 돌아다녔는데요. 같은 해 7월 19일 홍콩에서 같은 방법으로 납북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탈출 후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현실을 낱낱이 폭로했는데요. 북한에서 신필름 영화 촬영소 총장과 부총장을 지내는 등 반국가 단체 간부로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으며 북한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영화 20편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납치를 시도한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당시 80년대 북한에서는 신상옥 필름 영화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또 배우 최은희 씨도 상당한 미인이어서 그 영화계에서 인기가 상당했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탑급 배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유명하고 뭐 주목을 받았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했다고요? 네. 김정일도 그 두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두 사람을 미끼로 북한 영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결국에는 납치까지 이어진 거죠. 왜 이분들을 두 분을 우리가 내가 연구하는 대상을 내가 이제 집었단 말이야. 또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 데려라. 자기 말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신 방법 없냐.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화감독 신상옥과 배우 최은희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강제로 납치당한 점, 북한에서 강압에 못 이겨 활동해온 점을 인정,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3월 13일에는요. 1940년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 순국, 1976년 해운 항만청 발족, 1981년 국무회의에서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 1993년 인도 뭄바이 연쇄 폭발 사건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 만나요. 안녕.